부분에서 피부라든가 이제 바이러스에 좋은 차, 이거는 효소도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실습 재료가 없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쉽게 이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부분,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오이프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오이프. 예. 근데 쉽게 가려고 그러게 되면 전부 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이제 오이풀이라고 하는 거 치게 되면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효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오이풀은 이제 말 그대로 잎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팁이든가 만져서 냄새를 맡게 되면 오이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이풀이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화장품 원료로 이게 많이 써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피부라든가 이런 알레르기성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이제 오이프 중에서 하얀 오이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채취를 해서는 안 돼요. 보호종이에요, 이건. 근데 그 전에 오이풀 같은 이 무종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살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향 바이러스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피부 질환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향 바이러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타남으로써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염증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피부 쪽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것은 이제 폐는 또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은 폐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선천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그래서 폐를 갖다가 잘 다스리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피부가 완화되고 없어지는 부분, 좋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형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오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라든가 꽃을 갖다가 채취를 하셔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엄지에 말려서 요것을 갖다가 좀 썰어요. 한 1cm 정도로 썰어서, 뭐 2cm 정도 썰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쇄기, 집에서 뭐 보통 분쇄기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 분쇄기는 아니고 카트 정도 되는 분쇄기에 해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집에서 안 쓰는, 아니면 새 것으로 좀 큰 거 후라이팬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서 분쇄를 한 것을 갖다가 깨 뽑듯이 볶는 거예요. 약한 불에다가 볶게 되게 되면 그 오이풀의 냄새가 올라와요. 그럼 요것을 타면 안 되죠. 그죠? 놀이끼리 하게 돼요. 그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먹는 것이, 차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은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먹을 때 2g 정도에서 3g 정도 먹어요. 근데 요것은 이제 한 4g에서 5g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멸치 국물 내는 게 있어요. 멸치 국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티벳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걷다가 멸치를 집어가지고 저게 끓이는 물에 걷다가 집어넣게 되면 멸치 국물 우러나잖아요. 그죠? 이거에 이제 제일 적은 게 있어요. 제일 적은 소짜리를 갖다가 요것을 갖다가 사셔가지고, 가장 소짜리가 50개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요거에다가 이제 보통 한 4g 정도 여가지고 끓인 물을 갖다가 부어서 조금씩 금방 녹차처럼 우러나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계속 물처럼 이렇게 드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또 용량이 아주 좋으니까 굉장히 탈날 일이 없고 부드러워요.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덮거나 볶거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겁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효소는 만들기는 참 어려운데 이 차는
조금만 생각만 하게 되면 집에서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이것을 요즘에 이제 보온통이라든가 아니면 녹차 우려서 가지고 다니는 통들이 많아요. 그걸 갖다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 이렇게 응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활용하면서 효소를 기간이 이제 걸려서 만들어지겠으면 이것을 갖다가 같이 브랜딩해서 쓰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항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볶거나 덮거나 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라든가 차가운 물에서도 조금 오래 놔두게 되면 다 우러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초 같은 경우가 바로 향발치부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상기되는 기운이 이제 상기되고 뜨고 있는 이런 것을 갖다 내려주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산초를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수행하는 사람들. 특히 수행, 명상. 그래서 스님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짜치로 만들어서 많이 먹어요. 그 이유가 결국 뭔가 하게 되면 상기되는 것을 내려주는 역할. 단전에 이제 기운이 편안하게 모여지는 역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마감목 열매 같은 경우에도 주로 스님들이 이제 많이 먹어왔고, 그거에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상기되는 것을 내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재료들은 잡내세를 없애주는 역할들. 특히 이제 생선이라든가, 특히 이제 일본에서 많이 써져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의 이제 가장 단점이라고 보게 되면 생선을 많이 먹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리고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여기에 향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적인 부분이 많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습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요걸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일본 애들이 산초나 제피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또한 해당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삼등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이제 널려있죠. 아세요? 제일 이게, 나무에 칭칭칭칭 감고, 그냥, 덮개, 감고, 나무 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끓히게 되면 잔잔한 가시가 박혀가지고 엄청 오래 가요, 이게. 이게. 그래서 단풍잎처럼 생기게 되고 넝쿨로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요즘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화병, 현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여질 수 있는 화병의 이제 치유, 화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성분들이 이제 좀 밝혀져 가지고 많이 지금 요걸 가지고서 이제 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루로 내서 판을 만들거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지금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산야초 모든 것들은 어렸을 때 다 한 요만치 이제 커지게 되면 요걸 갖다 잘라요. 그런데 이게 한삼등불 같은 경우는 하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뭉탱이로 올라와요. 여러 개가 한 목에 쫙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칼이든 가위든 싹둑 잘라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많이 해먹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묘한 향이 나. 그래서 벌레들이 잘 못 끼어, 여기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올라오는 거 끄트머리가 있어요. 네. 끄트머리 갖다 보고 순을 따면 돼, 이렇게. 녹차처럼 순을 따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양기에 말려서 요것을 아까처럼 이게 분쇄해도 되고 그렇게 따면 분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녹차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녹차처럼 만들려고 그러게 되면 양기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불을 조금 중간 불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녹차처럼 집어요.
씹어내게 되면 이 열이 나잖아요, 그죠? 열이 나게 되면 이게 물이 생겨.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이 안에 수분이 있는 것이 나와. 그러면 요걸 뒤집었다, 요런 식으로 몇 분 하게 되면 골고루 열이 형성되게 되면 이게 숨이 죽죠, 그죠? 숨이. 그러니까 완전 죽을 때가 아니라 골고루 이제 따끈해지는 그것을 빼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시골에 잔치하면 마당에 깔았던 게 뭐예요? 멍석. 멍석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 멍석을 위에다가 비비는 거예요, 살짝. 비비는 그것도 무조건 하고 세게 비비는 게 아니라, 말리도록.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멍석이라 그러면 요게 이제, 올려놨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게 안 하고 살짝 하게 되면 말려져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액들이 나와요. 그러면 손바닥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여기 어느 정도 말리게 되면 이렇게 조금 말려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조금 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 펼쳐야 돼요. 이렇게 털어요. 털게 되면 터는 순간에 이제 수분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공기 속에 맞물려가지고 시원해져 차가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녹차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세게 부비게 되면 이게 다 부서져요, 그죠? 쪼개지고. 그러니까 비비게 되면 그 안에 속에 있는 액들이 나와.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액에 의해서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그 끈적해지게 되면 재료가 뭉쳐져. 그러면 그것이 뭉쳐질 때 털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서 멍석에다 넓게 얇게 이제 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조금 지나게 되면 차가워져. 그러면 그거 차가워져서 다시 이제 덮는 거예요. 다시 섞어가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완전히 익은 게 아니라 조금 기능 속에 익어질라 그래.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또 비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9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녹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삼 같은 경우에는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하잖아요, 그죠? 녹차는 쪘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비비고 말리고 다시 찌고 비비고 말리고 이게 9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그 재료를 갖다가 비비고 하는 거라든가 이게 그 후라이팬이라든가 가마솥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녹차를 하는 것은 이 후라이팬이 아니고 완전 무쇠 가마예요. 무쇠솥. 그렇게 되면 이거에 녹차를 실질적으로 만든 300도 정도, 300도나 350도 정도 열을 가해요. 근데 이것이 기술이 없으면 다 타버려.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구중구포를 하고 다 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거니까 이론은 다 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못해.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지 않으면 덜 익어. 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9번까지 하려고 그러면 다 부서져.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녹차를 갖다가 대회,